지금부터 이난영 작가님의 나무의 어두움에 대하여 북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요 나무의 어두움에 책이 나온 소동출판사의 대표 김만기라고 합니다. 지금 편집에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북토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오늘 예전에 이 공연하고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작가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좀 해주셔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난영이라고 합니다. 나무의 어두움의 작가님이시고요. 방금 마지막에 공연하신 분은 제 남의 편이고요. 세스 마틴이고 미국 포크 뮤지션입니다.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사실 북토크 진짜 많은 분이 오셨고 또 전시장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이 다녀가셨고 책도 이제 지금 나온 지 며칠 안 된 책이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지금 기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되게 떨리는데 그래도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그냥 되게 감사하고 또 책이 나와서 기뻐요. 책이 끝났다는 게 나왔다는 게 기쁘고 아직 제가 책을 잘 제대로 못 보고 그래서 실감은 별로 안 나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아직 시간 안 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책이 나오자마자 전시하고 이랬기 때문에 전시가 먼저 하고 또 책이 나왔는데 또 그 전에 예스에서 펀딩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며칠 지나고 나면 실감이 나고 책도 좀 받으실 것 같은데요. 책도 이제 나오는데 좀 몇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참 고생하셔가지고 책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사실 제일 묻고 싶은 질문 중에서 한 개가 우리가 지금 나무의 어두움에 대하여 책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다 보면 나무 그림인데 나무 그림을 좀 그리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나무를 집중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건 아무래도 비자림 숲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비자림도 숲은 다 아시지만 제주도에서 그 도로 건설을 위해서 오래된 숲을 파괴하는 그걸 했고 활동가들이 거기에서 그 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숲을 베는 걸 반대하는 많은 활동을 했는데 이나연 작가님이 거기 이제 그 뛰어내려가셔가지고 그 활동가들 그림도 그리고 그러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또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면서 나무 그림도 그리게 되고 저희가 처음에 그 이난영 작가님 책을 이렇게 한 것도 사실 비자림도 숲 그림을 보고 책을 냈으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그 책을 어떻게 해서 내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2019년에 제가 비자림로 숲이 벌목된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조금 외면을 했었는데 계속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아는 분들이나 또 어떤 활동가분들이나 뭐 시민들이 나눠주는 소식을 계속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래서 나는 그림이라도 그려서 이 소식을 좀 더 알려서 골목을 어떻게든 막는데 힘을 보태고자 해서 이제 비자림로 숲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2019년 5월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SNS에 올리면 이제 사람들이 공유를 이제 해주시면 이제 해주신 거를 그 출판사 여기 출판사 소동 출판사 그 남규조 선생님이 보시고 이 비자림로 숲에 대한 책을 내면 어떻겠냐고 하셔가지고 제안을 주셨는데 제가 이 숲에 대한 책을 내기에는 제가 너무
아는 것도 없고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은 못 되기 때문에 이 숲에 대한 책은 못 쓸 것 같고 그 대신 제가 사는 마을에 있는 나무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출판사도 그런 마을이나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흔쾌히 좋다고 했는데요. 그 책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힘드셨죠? 이 책 작업이 그림과는 좀 다른데 하면서 참 좋았던 점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디 있었어요? 좋았던 점. 여기 작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이해하실 것 같은데 작업하는 것 자체는 너무 행복한 일이고 작업할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좋았고 이 책 작업하면서 이제 가장 어렵다고 느꼈던 점은 구성하는 게 어려웠어요. 2차 쓰고 전체를 보면서 그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흐름을 만들지 그런 게 어려웠어요. 사실 글도 참 잘 쓰시거든요. 구성은 제가 편집 지금 경험 여기 한 30년 다 돼가는데 저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원래 어려운 작업이 모든 세상 일이 다 그렇지만 어려운 작업이고요. 어쨌든 책이 나오게 됐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 들으니까 한 10년 전에 작가님한테 굉장히 격려를 해주시고 작가 그 책도 해라고 좀 글도 써라고 하셨던 분이 지금 와 계신다고. 글 쓰라고 하신 건 아니었고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그림만 계속 그렸던 상황이었고 딱 정확히 10년 전에 전시를 했었어요. 네. 그림 전시를 했을 때 제가 일했던 단체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오셨고 또 10년 전에 책을 한 권 내신 분이 오셔서 되게 뜻깊고 저를 지원해 주신 작가님 오시고 되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일입니다. 네. 지금 10년 전에 지금 이난영 작가님을 알아보고 진영민 작가. 네, 진영민 작가님도 오시고. 진영민 작가님 어디 계신가요? 혹시 한번 책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야기 한번 해주셔요. 아이고 갑자기 네. 사실은 10년 전에도 이런 자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좋아했던 그 그림을 사서 지금도 아주 귀하게 간직하고 있는데 그때 이난영 작가와 지금의 이난영 작가가 같으면서도 참 다르다는 생각이 오늘 자꾸만 들었어요. 훨씬 따뜻하고 깊은 곳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진짜 반가웠습니다. 나머지 시간에 이야기 잘 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좋아하시면서 표지 그림이 참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표지 그림 제가 한번 표지 펼쳐볼게요. 표지 그림이 요 그림이거든요. 이게 요 표지 그림 어떻게 그리게 되셨는지 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 그림은 제일 마지막에 놀라셨나요? 네. 마지막에 그린 그림이고 이 책을 마지막에 이렇게 쭉 보면서 좀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노력을 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쓴 책을 봤을 때 상당히 어두운 느낌이 많아서 하나 정도는 좀 편안하고 많은 다른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그림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일 마지막에 그린 거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여기 지금 누워있는 지금 나무 위에 누워있는 참 동화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혹시 모델이 누가 있을까요?
모델 여기 모델이라기보다는 동네 아줌마들 많이 나오니까 책에 네. 네 아줌마 어떤 아줌마 좀 쉬고 싶은 아줌마 그런 네 그런 그렇죠. 이게 몸빼 바지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더 아마 정겹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표지 펼쳐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SNS에도 올렸는데 코팅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책이 약간 생태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가급적 코팅을 하고 싶지 않아서 코팅을 안 했고요. 여기 이제 벗겨내면 이게 요 나무의 어두움에 대하여에 또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 나무 속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지금 요렇게 작업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멋졌어요. 근데 저기 디자이너 분이 지금 좀 전에 저랑 눈이 마주쳤네요. 박수 한번 쳐. 너무 멋져요. 네, 그래서 요 표지 작업하면서 참 이렇게 잘 되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서로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작가님 그림이 딱 나왔고 디자인 나오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표지도 너무 잘 어울리죠, 그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제목이 나무의 어두움에 대하여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출판사 내부에서도 이 제목을 바꾸자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 제목이 좋기는 했는데 나무의 어둠에 대해서 어떤 뜻일까요? 책에 이제 그 내용도 나오는데 그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무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책을 쓰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고 책을 쓸 기회가 이렇게 왔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나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저희 동네에 있던 그 나무 속으로 나가던 새 한 마리가 바로 떠올랐고 그 제가 직접 봤던 그 장면과 제가 받았던 위안 그걸 가지고 책을 어떻게든 풀어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사실 이 제목과 이 내용이 중심이 되는 걸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요거 한번 요 글이 별로 길지 않거든요. 일단 한번 좀 읽어주세요.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저희가 공연이 나무의 어둠에 대하여 비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어디선가 황급히 새들이 날아와 나무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 나무가 새들을 반쪽같이 보호해주고 있구나. 저 어둠이 새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비바람을 피해 나무의 어둠 속에서 새들이 살아 쉬어가고 나무의 어둠 속에서 벌레들이 살아가고 사람들도 그 어둠 속에서 쉼을 얻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더 누워줘도 괜찮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두움 속에서 또 다른 생명이 쉼을 얻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한편의 시 같죠. 그때 비가 좀 많이 쳐오던 날 새들이 서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를 보신 거잖아요. 네. 그죠? 이게 그러면서 이 새들이 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게 나무가 어두운데 새들이 더 어두울수록 쉴
더 오래 쉴 수 있겠구나, 더 잘 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지금 아마 그 책을 보시겠지만 이 부분을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이거든요. 요 그림이 지금 이제 새가 지금 한 마리가 이렇게 어두움 쪽에서 날아가는데 그 날아간 나무, 그 새가 날아간 나무의 모습은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나무 그늘이 깊으면 사람들도 훨씬 더 잘 쉴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새들도 곤충들도 이제 이렇게 쉬는 거죠. 그리고 사람도 이렇게 나무 그늘에서 안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뭐 제가 사실 말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그림들이 펼쳐집니다. 여기 마치 요 뒤에 요 있는 그림들인데요. 저도 책을 만들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 이난영 작가님 이 지금 이 그림과 이렇게 책을 낼 수 있게 유지해 줬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난영 미학 이런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지금 나무 그림도 많고 도시가 여기 일부에 있는 거 나중에 보시면 참 재미난 그림들도 많거든요. 근데 또 이 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그 살고 계셨던 마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 아현동 재개발 지역에 있던 이야기예요. 어떤 동네였죠? 저희 동네는 이제 우리가 또 아현동 재개발 지역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거기 저는 되게 우연히 이사를 가게 됐는데 재개발 이런 지역인 또 모르고 월세가 싸니까 갔고요. 근데 갔더니 이제 그런 지역이었고 저희가 살았던 그 양성화 마을이라고 하는 그 마을은 굉장히 되게 독특한 마을이었어요. 책에도 나오는데 그 계단 할머니 계신 그 주인에 해당하는 마을인데 굉장히 독특한 마을이었고 그 아현동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냥 바로 몇 미터 가는 만리동이었고 조금만 내려가면 공덕동이었고 근데 경계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네. 그 동네 뭐 지리적으로는 그런데 네. 어떤 분들이 주로 살고 계셨고 집 규모 정도는 어떻나요? 사시는 분들은 뭐 이제 우리 다 그냥 주변에 사시는 분들 비슷한 분들 사시는 그냥 평범한 마을이었고 저희가 살았던 그 동네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많았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지방에 갔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곳이 그렇게 오랫동안 한 집에 사시는 분들 저는 잘 처음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앞집도 그렇고 뒷집도 그렇고 다들 뭐 삼촌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그 집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태어나셨고 뭐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그 집에서 사시는 그런 2세대들이 많으셨던 마을이었고 지금 그 마을이 약간 이런 풍경 맞죠? 예, 요런 풍경이거든요. 여기 이제 사실 우리나라 어디는 아니고요. 서울이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이 고향인데 이 산동네도 지역마다 풍경이 다른데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이렇게 약간 계단이 올라간 오르막이 있고 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조금 전에 계단 할머니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책 만들면서 계단 할머니가 이렇게 계단에 앉아서 머리를 붓고 계시는데 처음에 어떻게 이 할머니를 발견하게 되고 이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나오긴 하지만 아직 안 읽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계단 할머니는 항상 계단에 앉아 계셔가지고 계단 할머니예요. 근데 이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사실 여기랑 여기는 조금 제가 변형을 했고 여기는 거의 그대로거든요. 근데 요 동네 입구 여기 계단에 항상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이 집 제일 끝에 여기 이 집이 할머니 사시는 집인데
항상 여기 입구에 앉아 계시고 계단을 뭐 이제 저희 집 가려면 이제 계단을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할머니한테 뭐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조심히 올라가세요. 그러고 내려갈 때도 조심히 내려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글에도 나오는데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네. 근데 이 할머니 삶을 조금 더 네. 자세히 이야기 해주시면 저도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외에는 많이는 모르고요. 보통 이제 책은 특별히 안 읽으시는 분들 네. 그 할머니 혼자 다 지금 오래됐다고 하셨고, 일본어도 좀 하셨고, 허드렛 일 많이 하셨다고 하셨고, 일본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그 집 다니면서 허드렛 일 같은 거 많이 해서 일본어를 잘 안다고 하셨고,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지금. 그러니까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찾아가셨다고. 네. 그죠. 네. 할머니가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런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걸면 되게 얘기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굴도 익히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할머니가 되게 좋아해 주셨는데 그 좋아해 주셔서 저도 좋으니까 되게 잘 인사를 하고 막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다가 할머니가 갑자기 좀 안 보이시길래 무슨 큰일이 생겼나 싶어서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입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게 됐고, 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많이 찾으시면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에게 의붓 자식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생전에 할머니를 찾아보지도 않고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도 와보지 않았던 이들은 할머니의 장례만은 성대하게 치렀다고 합니다. 가끔씩 할머니가 앉아있던 계단에 할머니가 바라보았을 풍경을 바라보곤 합니다. 아파트와 고층 빌딩이 지평선을 이루는 이 도시의 풍경을 할머니가 떠나시기 전에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바라본 풍경이 잔잔한 바람이 부는 푸른 들판이나 꽃밭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 푸른 들판을 저 이거 보면서 이난영 작가님 좀 착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수리복화 이야기도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수리복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근데 갑자기 궁금한 혹시 할머니가 사탕 같은 건 안 주셨나요? 할머니. 네. 탕은 안 주셨어요. 할머니들이 사탕을 막 이렇게 주신다거나 동네 분들하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막 부침성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니고 저는 사실 뭐 7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오랜 세월도 아니고 7년 살았던 마을인데 부침성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냥 거기 살다 보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골목이 좀 좁고 서로 이렇게 좀 많이 붙어있던 동네였기도 했어요. 그래서 워낙 가까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많은 걸 서로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뭐 쓰려고 쓴 건 아니고 그냥 기억을 이제 쓴 건데 네. 그래서 사실 여기 읽어보시면 그 인터넷 서점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잘 안 올라가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읽는 그 느낌도 좋고 이런 정말 재미도 술술 좋고 오늘 어떤 분이 지하철에서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수업을 못 지켰다고 지하철 내려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를 봤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잠깐 제가 생각했는데 수리복화 이야기도 참 재밌었어요.
또 수리국화 이야기 이세 법한 아니 정말 그 아파트에서는 좀 불가하지만 그런 바로 이런 마을이라면 있을 법한 하지만 이게 참 감동적이었거든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시작은 제가 한번. 그러니까 윤한정 작가님이 길가에 골목에 피어 있는 수레국화 한 송이를 발견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이쁘니까 이제 그 수레국화 오며 가며 이렇게 보살피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혹시 밟을까 싶어서 주변에 이렇게 돌멩이로 하단 표시도 하고 그러셨던 거죠. 네. 그런데 그 꽃이 처음엔 저는 수레국화를 그 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걸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 수레국화이다 그래서 이름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꽃이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그 회색 그 콘크리트 반이 뼈하게 있는데 수레국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약간 빛이 나잖아요. 빛이 파란색, 약간 하늘하늘한 파란색. 그림으로는 그 신비로움을 표현을 못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꽃을 발견했을 때. 그래서 돌보는데 이제 열심히 돌봤어요. 그 꽃을 물도 주고 돌보는데 네. 어느 날 이제 보니까 그게 뿌리가 뽑혀요. 그래서 집에 가져와가지고 이제 잘 심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잘 못 큰 거예요. 그죠? 잘 못 컸는데 이제 옥상에를 올라갔더니 바로 이 앞집인가요? 앞집 옥상에 수레국화가 가득 피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시가 날아와가지고 그죠.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제 했던 이야기. 그래서 또 그분을 만났죠. 네, 만나서 그 얘기를 했고 꽃 한 송이 거기서 날아온 씨앗인 것 같다는 그런 얘기 했고 그 제가 열심히 이제 뿌리를 이렇게 다시 이제 살리려고 했는데 죽었다 그랬더니 그 언니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다음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이 수레국화 씨앗이 지금 막 수백 개가 지금 채취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수리복과 한성이가 이뻐가지고 막 이렇게 애지중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앞집에 엄청나게 옥상이 많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옥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옥상에서 몇 집이 이렇게 만나게 되나요? 물론 한꺼번에 뭐 약속해서 만나는 건 아니겠지만. 옥상이 좀 다 옛날 집들은 좀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 동네도 그랬거든요. 저희 고양이들이 다른 집을 넘어갈 만큼 되게 쉽게 넘어갈 만큼 담벼락도 맞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저희 옆집 그 테이블 아주머니랑 저랑 꽃 할머니랑 물 할머니랑 그 4명이 동시에 얘기할 때도 있어요. 네. 아니 금방 뭐 테이블 아주머니 그다음에 할머니 또 물할머니 이게 여기 보면 책을 읽어보면 알게 되는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대단 할머니. 네. 그래서 장명도 참 잘해주세요. 근데 막 그렇게 하는데 또 재밌는 분 여기 남자도 보통 이제 할머니나 이웃 아주머니들이 있지만 언니들이 있지만 남자분들도 몇 분 등장하세요, 그죠? 골프 삼촌. 골프 삼촌 어떤 분인가요? 골프 삼촌은 되게 잘생긴 분이세요. 실제로 영화 배우 같은 뭔가 한인물 했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런 분이셨고
책에도 나오지만 50대 중반이셨고 그 집에서 태어나셨고 누나도 아랫집에 살고 있습니다. 골프를 옥상에서 치세요. 잠깐만요. 골프 삼촌이 짧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저보고 이걸 골프 삼촌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목길 모퉁이 집 삼촌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태어났고 어느덧 50 중반이 되었다고 한다. 삼촌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아래층에는 삼촌의 누나가 살고 위층에는 삼촌이 살고 있다. 삼촌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옥상에서 한강이 다 내려다 보였는데 이제는 보이는 게 아파트와 빌딩뿐이라고 종종 이야기한다. 한동안 누나와 남대문에서 옷장사를 했고 크고 작은 실패도 경험했다가 최근에는 평택 어딘가에 일자리를 얻어 다닌다고 한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물이 고이는 낡은 옥상에서 골프 연습을 한다. 시한편 같죠? 근데 아마 저라면 이렇게 하면서 저분은 뭐 하시는 거야 막 이러면서 못마땅하게 봤을 수도 있을 건데 참 따뜻하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아저씨들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골목 끝집 아저씨가 참 또 좀 뭉클했어요. 제가 사실 이야기를 고르자면 이야기할 거리는 너무 많은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제 취향으로 골라설 수 있겠지만 이게 실화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골목 끝집 아저씨 이야기 좀 해주셔요. 골목 끝집 아저씨는 이 책에 나오는 다른 이웃에 비해서는 많은 교류는 없었지만 이 책에 나오는 그 수박화채 싸가시는 걸 제가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아서 여기 이 책에 넣게 됐고요. 네. 그러면 요거는 제가 잘 못 읽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보고 잘 못 읽는다고 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요즘 하려고 조금 실실 동안 골목 끝집 아저씨. 어느 날은 골목 끝집에 사는 아저씨가 슈퍼 아주머니와 외 이삿짐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저씨에게 이사를 가시느냐고 여쭈어보았다. 아저씨는 씩 웃으면서 네, 13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갑니다. 며칠 후 뽕나무에 새까맣게 열린 오디를 따라 하는데 마침 아저씨가 지나갔다. 나는 인사를 드리고 언제 이사를 가시느냐고 여쭈어보았다. 그랬더니 아저씨는 또 씩 웃으시면서 자신이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집에 오랫동안 세대로 사신 할머니가 이사 가는 것이라고 했다. 세월이 40년이에요. 정도 참 많이 들었고 가족이나 마찬가지지요. 영 서운하고. 아저씨는 할머니가 발산역으로 이사를 가자 거의 매일같이 할머니를 보러 먼 길을 다녀온다. 오늘은 손수 수박아치를 만들어서 지하철역을 향했다. 혹시 이런 동네 살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동네겠지만 참 고마운 동네 같아요. 너무 많은 따뜻한 이야기거리와 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준 동네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공동체가 뭘까요? 작가님 생각하시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좀 좋은 공동체? 좀 공동체 상식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너무 제자리 같나? 제가 사실은 이 북토크를요 그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아는 그 얘기를 못했고 이제 질문지를 준비를 하시는데 그걸 오전에 이메일로 보내주셨고 이제 출력도 오전에 이제 만났을 때 저한테 주셨는데 그 질문이 여기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되게 이런 건 뭐라고 답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공동체 되게 좀 뻔한 얘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뻔한 거밖에 안 떠오르네요. 그런 게 뻔한 거? 뻔한 거 같이 살고 좀 같이 돕고 이런 게 아니 그러면 여기 보면 또 좀 특이한 얘기가 나오는데 같이 모여서 텔레비전 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텔레비전 보는 건 사실 제가 어릴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 같이 모여서 텔레비전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혹시 그 모임에 같이 참가해 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그렇구나.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그냥 그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열쇠를 깜빡하고 집을 제가 못 들어가는 날에 밖에서 이제 찾아오고 있다가 이제 그 할머니 집 드라마 보시면 할머니 집으로 옥상으로 저희 집으로 이렇게 가서 담 타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뭐 앉아서 뭐 쉬었다 가라 뭐 이러시니까 같이 있었고 그때 이제 사실 봤던 풍경들이 근데 이 뒤로도 사실 좀 몇 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봤던 풍경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텔레비전을 보고 이게 뭐 그렇다고 별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 여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아주머니와 할머니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누고 혼자 사는 할머니의 안부도 묻고 뜨개질도 하다가 정확히 밤 9시 35분이 되면 잘 자요, 푹 쉬세요,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봐요, 골목길이 떠나가도록 인사를 나누고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나중에 한번 책을 좀 찬찬히 보시면 이것 말고도 이 옥상식물 공동체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게 기록으로서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사라져가는 마을에 대한 기록이어서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기록이라고 하는 그 자림 모습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좀 되게 미작하고 넘어갔는데 그 아까 노래도 처음에 하셨던 그 노래도 하셨고 나무가 된 사람들이라는 노래도 하셨고 지금 그 나무가 된 사람들이라는 큰 챕터 안에 보면 소제목은 2개밖에 없지만 그림도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림을 처음에 그리게 되셨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 어떻게 작업하셨는지. 사실 처음 미자리너스 소식을 듣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외면했었고요. 외면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아마도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 5월에 원래 벌목은 2018년 8월쯤에 한 1,000그루 정도가 하루 만에 잘렸었고요. 그 뒤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모여서 2019년 3월, 4월, 5월 이렇게 좀 활동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셨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2019년 5월쯤에 거기 이제 활동가분들이나 시민들이 모여서 어떤 행동 이런 걸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벌목된 숲에서 다시 좀 자라기 시작한 어린 나무들, 귀하고 어린 나무들을 이식하는. 네. 거기 이제 심으러 가는 건 아니고 거기 좀 방금 태어난 아기 나무들을 이식하는 그런 행사 같은 걸 했었어요. 그때 제가 그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실은 비자린로스 첫 번째 그림이 저 그림이거든요. 저 그림이 제일 처음에 있는 그림. 저기 좀 어린 나무를 이식하러 가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보셔도 되고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거기 비자린로스 숲에 있던 나무들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구하기 위해서. 네. 그럼 이제 저 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셔가지고
근데 그 책에 보면 거기 이제 막 나무 배 넣는 거 막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 이후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저 그림을 처음으로 그렸고 그 아까 이주영님이 불러주신 그 노래 그 글도 이 그림 그릴 때 같이 그렸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청고를 이미 한번 베고 네. 그러고 이제 거기에 어린 나무들이 자라 나오고 있는 그런 속에서 활동가들하고 같이 내려가서 그림도 그리시고. 저는 이제 그 당시는 안 내려갔었고요. 저는 서울에 계속 있어야 했고 그래서 서울에서 소식을 들었고 사람들한테서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때 조금 그 아마 그 활동가들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옆에서 하는 게 굉장히 많이 고마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좀 에피소드 같은 거. 되게 그 활동가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고 되게 사실은 그 멀리서 그런 소식을 접하는 것도 되게 마음이 아픈데 눈앞에서 그런 내가 사는 숲이나 나무가 벌목되는 걸 본다는 거는 너무 힘들고 아픈 걸 건데 그래서 제 그림이 위로가 되었으면 했고 위로를 받았다고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나무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게 어떤 뜻인가요? 그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그림에 이제 그 글을 쓰면서 그 글을 쓰면서 나온 글이에요. 글에 나오는 건데 네. 저희가 사실 그 작가님 SNS를 보고 처음 연락드렸던 그림도 저 그림을 보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저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저 그림은 그 별로 반대 운동을 한 친구가 이제 되게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 숲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 조류 사진을 찍으면 벌목을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대요. 근데 그날 사진을 하나도 못 찍었대요. 근데 그 대신 너무 피곤해서 약간 졸았대요. 숲 어딘가에서. 근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가 숲에서 잠든 사이에 모든 새들이 다녀갔다고 그런 위로의 그림을 그려주고 싶어서 그렸습니다. 그럼 저건 실제로 본 장면은 아니네요, 그죠? 네, 아니에요. 예. 아, 잠든 사이에 새들이 다녀왔다.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작가님이 마을에 있는 그림을 그리면서 비사림로 숲, 그 벌목 이런 저런 에도 내려갔지만 사실 책에는 안 들어갔지만 이제 책 작업하고 시작하고 나서 그 이후의 일이라 지금 요 벽면 뒤쪽 벽면에 이제 나중에 가보시면 노량진 수산시장 그림들이 있어요. 거의 최근에 그린 그림이죠. 네, 노량진 수산시장 그림은 2020년 초부터 2020년에 많이 그렸던 그림이고요. 아까 수산시장 상임분이 오셨거든요. 아, 네, 지금 어디 계시나요? 나가신 것 같아요. 자리 비좁을 보겠다고 하셔서. 아이고, 네, 네. 이 그림 어떻게 그리게 되셨고 또 어떻게 작업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사실 왜냐면 이제 또 지금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되고 하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알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알리기도 하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그런 이슈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는데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그 노량진 수산시장 구 건물이었을 때 그 용역 그 영도 집행으로 이제 수협 분들이랑 용역이랑 경찰이랑
한 수백 명이 이제 와서 상인분들을 이제 그런 폭력 이제 그런 폭력을 휘두르고 가신 그런 영상이나 이런 사진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그래도 마음은 아프지만 뭐 내가 뭐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못했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좀 마음이 좀 아팠던 거는 완전히 명도 집행이 다 끝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시고 노량진역 1번 출구 농성장 생활을 하게 되시면서 벽으로 그 뭐 강정마을 지금 활동가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큰 이제 벽을 이제 다 펜스라고 하죠. 펜스 쳐진 그 어떤 사진을 보고 저는 사실 그게 되게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 수십 년을 한국에서 장사하시던 분들인데 한순간에 그런 어떤 일터를 빼앗기고 터전을 빼앗긴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사실 상상이 잘 안 되지만 그런 사실 그 주변 분들이나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사진들 그런 것들 보고 좀 마음 아파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나오신 후에 주변에 이제 그런 활동가 친구들이랑 또 예술하는 친구들 중에서 그런 걸 좀 같이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좀 활동도 하고 네. 저는 많이 참여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림을 그때 2020년 네 그때 조금 이제 그렸죠. 요 나중에 공변 뒤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또 보시고 작업 중에서 우리 그 퍼포먼스도 하시거든요. 근데 머리를 비껴주는 그 사람들 그것도 하셔서 그것도 좀 사실은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참신하게 느껴지게.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 퍼포먼스가 머리를 빗겨주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거는 사실 되게 개인적인 걸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 아까 세스 마틴 음악가 여동생이 이제 한국에 왔는데 저희 집에서 지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제 머리를 빗어주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거의 너무 그냥 제 머리를 빗어주는데 제가 치유? 되게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동생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그냥 제가 조용히 이제 머리 빗김을 당하면서 이제 좀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생각했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냥 사실 그게 지금 말로 설명하려면 이렇게 잘 안 되고 뭐가 안 되지만 누군가가 그냥 제 머리를 빗겨준다는 것 자체가 그 소리도 너무 좋고 이렇게 만지는 그 느낌도 너무 좋고 그래서 많이 울었고요 그때. 이제 그 뒤로 이제 그걸 해보고 싶다. 그래서 빗을 대량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람들이 머리 빗겨주고 그 빗을 드렸고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를 빗어줄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에 저도 그렇게 당하고 싶은데 머리 빗겨서 누군가가 머리를 빗겨주는 거는 우리가 어릴 때 엄마가 머리를 빗겨주는 것처럼 좀 그런 원천적으로 이렇게 따뜻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보면 이렇게 조금 뭔가 위로가 필요한 분도 소외된 분들한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그런 뭐 계기 내가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쪽을 찾아가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모르겠고 잘 선뜻 다 떠오르는 건 없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주변에 뭔가 항상 베풀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고 자연스럽게 그런 거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이 자연스럽게 단어가 참 이해가 되네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실 막상 임난영 작가님 이야기를 조금 또 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크고 나서 이야기했는데
이름도 참 예뻐요. 사실 이난영이잖아요. 이름 아버님이죠. 저희 아빠가 지어주셨고 그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버지 저희 아빠는 TV에도 자주 나오지만 저는 사실 저희 아빠랑 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이제 반반씩 닮은 것 같아요. 닮았고 아빠 옛날 친구도 지금 와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 친구인데 저희 아빠를 알아요. 근데 저희 아빠는 정말 동물들을 사랑해요. 네, 동물들 너무 사랑하고 강아지들 좋아하고 그리고 뭐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 어디 갔더니 홈플러스 같은데 앞에 지나는데 갔더니 뭐 동물 체험 행사를 하더라. 근데 동물들 불쌍해서 죽겠더라. 뭐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맞나 아빠 이렇게 저는 그때 공감하고 항상 아빠는 좀 그런 동물들, 식물들 좋아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서는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특히 난초를 좋아하셔가지고 난초 난자고 풀이 영자도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죠? 아버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여기 이제 그림을 처음에 어릴 때 그 그림으로 뭔가 이렇게 했던 그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때도 나무를 그리셨어요. 네,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혹시 책을 좀 많이 읽으시나요? 안 안 읽은 분들이 많죠. 이 책을 쓰면서 기억해낸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내용은 야외 수업,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어렸을 때 야외 수업 나가서 이제 제가 그렸던 나무 한 그루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때 이제 처음은 아니지만 이제 많은 친구들 앞에서 그 선생님이 칭찬해 주신 거가 되게 기억 많이 남고 그 나무가 제 이미지로는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 나무를 그리지는 못하겠어요. 그 기억이 나요. 나무가 작고 되게 꼬불꼬불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잘 그리니까 선생님이 이제 얘들아 전부 다 와 난영이가 다 그린 나무를 봐 이런 내용이 책에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이야기했지만 금일학 요양 때부터 친구인 분이 저기 앉아 계시거든요. 멀리 어디서 오셨나요? 창원에서. 네, 저기 잠깐 소개하고 어릴 때 이난영 작가. 진짜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름 하늘이라고 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가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어렸을 때 난영이 그 중학교 때를 가장 친하게 지냈는데 중고등학교 때 가장 친하게 지냈는데 그냥 일반 여중생들처럼 그냥 재미난 거 진짜 많이 하고 사고 진짜 많이 치고 우리 둘이 그렇게 지냈었던 것 같고요. 사고의 구체적인 예를 그냥 신나게 지냈습니다. 네, 뭐 학교 일찍 나가고 이런 거. 담벼. 네, 우리가 늘 나가는 담이 있었고 네. 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냥 지금의 차분함보다 훨씬 더 발랄하고 즐겁게 그 시간을 지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하면 저는 좀 약간 다 쏟아내는 스타일이라서 화가 나거나 이렇게 감정을 다 말하는 편이었고 난영이는 항상 들어주는 쪽이어서 그때는 그게 조금 더 화가 났어요. 네, 왜 내가 화를 내면 화를 돌려줘야 이게 대화가 되는데 이게 내가 쏟아내면 그거를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좀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크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 감정들을 일기장에 다 적어놨죠. 그래서 뭐 제가 자고 있는 걸 그려준다거나 뭐 옆에 있는 저에 대한 감정을 썼다거나 이런 거가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어른이 됐을 땐 되게 많은 노트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난영이를 못 보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다시 만나게 되면 그거를 읽는 거예요. 봐도 되나 하면 보여주고 그래서 그 글과 그림을 이런 책
이 느낌으로 그때 먼저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잘 편집된 책으로 이제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작가가 참 행복하구나 생각했는데 작가의 친구도 참 행복하겠네요. 네, 잘 고맙습니다. 여기서 오셔가지고 고맙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막 도시에서 살면서 식물을 키워봐야지 해도 그게 금방 잘 되지는 않아요, 그죠? 뭐 나는 뭐 처음부터 그냥 무슨 손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거 다 죽이는 손을 운동손이나 막 그러는데 식물을 처음에 들이게 된, 반려하게 된, 같이 식물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죠? 그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분도 지금 오셨다고 하는데. 식물을 좋아했지만 키운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못하고 살다가 저기도 오셨는데 마리솔 친구의 식물 상자 마리솔 사실은 뭐 친구는 아니고 저보다는 좀 나이가 있는 언니고요. 근데 그 언니의 식물 상자 예쁘다, 특별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식물을 들였고 이제 뭐 아까 친구도 이제 꽃집을 하면서 이제 저한테 뭐 식물이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마리솔 혹시 계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그때 이난영 작가님에 대해서 네, 여기 어쩌면 이름이 등장하시는 그 유일한 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닉네임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지금 한번 무슨 뜻인지 여쭤봐요. 마리솔의 뜻은 저도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되게 유명한 그림책에 제가 아는 식으로만 설명해 볼게요. 되게 유명한 그림책이고 어떤 그림책 내용이 어떤 오빠가 있고 여동생이 있어요. 내가 그 캐릭터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그 엄숙 선생님이 번역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빠가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 갑자기 너무 화가 났대요. 이씨 내 그림 뭐 이래 이렇게 화가 났고 이제 찢어 버리려고 했나? 그래서 옥해가지고 찢어 버리려고 했는데 여동생 마리솔이래요. 여동생 이름이 여동생이 와서 후다닥 와서 그걸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대요. 후다닥가 그래서 그 오빠가 더 심통이 나서 여동생을 쫓아가서 이제 내 그림 내나 이랬나 하여튼 그랬는데 여동생 방에 들어가서 봤더니 여동생 방에 그 오빠의 그림들이 잔뜩 붙어 있었대요. 근데 그 여동생이 오빠 이 그림은 뭐 이래서 좋아 저래서 좋아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 오빠도 그 뒤로 더 열심히 뭐 틀리면 어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승연이 권승연이고 승연이 언니는 마리솔 그런 여동생 마리솔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닉네임을 마리솔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는 대로라는 책인 것 같아요. 이야기 듣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는 대로라는 책 저도 참 좋아하는 책인데요.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그리는 대로. 식물이 왜 인간한테 위로를 줄까요? 왜 식물을 좋아하십니까?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질문. 지금까지 질문은 제일 어려운 질문. 그래요? 네. 넘어갈까요? 그래도 뭐 식물이 왜 식물이 인간에게 위안을 줄까요? 어려운 거죠. 네. 우리 앞으로 전부 다 찾아보는 걸로 하고. 아니, 저도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그 질문지를 작성하다가 갑자기
그 질문지의 흐름에서 갑자기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실 답이 없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누구나 좀 요즘 식물을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내가 식물 가까이 하고 싶지만 똥손이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 아까 마리솔 언니의 식물 상자로도 시작하게 된 것처럼 왕초보, 식물 왕초보가 어떻게 하면 처음에 식물이랑 좀 가까워질 수 있는 팁 같은 게 알려주시면 참 좋겠어요. 팁은 사실 좀 딱 떠오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식물을 나를 위해서 키우지만 그렇게 잘 키우시려면 그 식물을 위한 걸 생각해야 돼요. 식물이 보통 인테리어도 많이 하시고 막 이러지만 저는 사실 그런 건 되게 식물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식물이 제일 좋아할 환경을 생각하는 게 아마 이제 좀 그런 많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보통 뭐 TV 옆에 장식으로 두신다거나 공기 정화 이렇게 그런 용으로 하시지만 정말 그 식물을 생명으로 이제 생각하신다면 식물이 제일 좋아할 만한 그 바람도 통하고 빛도 들어오고 그런 곳에 이제 두시고 또 그 식물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이제 똥성 탈출이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왜냐면 사랑하는 대상인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좀 반성을 하면서 네. 그 이제 책 뒤로 가면 책을 물론 다 그림이 좋지만 만들면서 그림을 보다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멈추게 되는 그림들이 있는데 저는 이 그림도 참 그랬어요. 이 지하철에서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청년인지 모르겠지만 나이는 이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진짜 뭐 이렇게 한번 두드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시리즈의 그림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사람에서 나무가 사기 떠서 나왔었죠. 이 그림은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사실 어디까지 이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고 어디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었는데 어떻게 말해야 가장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대표분들이 책 속에 다 있죠. 네, 책 속에 책 속에는 없어요.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요. 저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좀 이제 30대 이제 지나고 하면서 조금 너무 이제 좀 이제 좀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는 마음속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떠올리는데 그거는 제가 떠올리려고 떠올리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힘들 때 그냥 떠올랐어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나무 전체 모습이 안 보일 만큼 굉장히 큰 나무예요. 너무 커서 이제 너무 크면 너무 크고 가까이 있으면 전체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무가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게 항상 제가 보는 이미지는 뭐냐면 갈색 나무 껍질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되게 위로를 좀 많이 받았었던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이제 좀 너무 답답하고 막막할 때는 그 이미지를 계속 생각했고, 그러는 중에 이런 책을 쓰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관을 짓게 됐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사람 위에서 나무가 올라오는 그림 자체는 그림으로서도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물길이 가거든요. 요 그림의 주제도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그 책의 이제 마지막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요 그림입니다. 책에 있는 마지막 그림은 이게 이제 요게 지금 요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펼쳐지는데 요거는 살짝 고민했어요. 길게 한번 가볼까 생각을 했으나
어쩌면 한 페이지씩 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사실 한 페이지씩으로 했는데요. 이 거의 제목이 호주머니 속 씨앗들입니다. 이 호주머니 속 씨앗들이거든요. 잠깐만 마지막으로 한번 아, 호주머니 속 씨앗들. 언젠가부터 길 가다 주워 모은 꽃이나 나무의 씨앗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버릇이 되었습니다. 내 키보다도 수십 배나 크게 자랄 씨앗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어둠 속에서 만지작거리다 보면 어느새 다 자란 나무가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어떤 나무는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제 호주머니도 그렇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호주머니 속에 다 그 자기 나무의 씨앗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맞나요 제 해석이? 네. 그런 깊은 뜻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뜻은 사실 제가 이제 서울 살면서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 이제 나무들 씨앗 많이 떨어지는데 너무 아깝고 그런 게 아깝고 그냥 쓰레기가 되는 게 너무 아깝고 그래서 가끔 이제 예쁜 뭐 그냥 흔히 길가에 피어난 그런 나무 이제 씨앗 맺힌 거 보면 이제 채취를 해요 다니면서. 그냥 채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이면 그런데 그래서 어떨 땐 씨앗이 되게 다양한 씨앗이 호주머니에 있는데 뭐 그래서 뭐 깜빡하고 막 빨래 돌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 호주머니에 씨앗이 자주 있다 보니까 그 씨앗을 만지게 되더라고요. 만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면 이 씨앗이 크면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제 마당 있는 데로 이사가면 야 이걸 다 심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저만큼 크겠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 그림도 그런 식으로 네 그리게 됐습니다. 네. 지금 책이 나오고 전시하고 이래서 아마 요 책 한 1, 2주간 엄청나게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 좀 하시고 앞으로 계획된 작업이 있다면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그림 계획이라든지. 그림요. 네.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죠. 네. 너무 많고 특별히 이제 나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요. 작업 계속 하고 싶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작업? 저는 이런 약간 저는 사회 문제에 관한 그림들 그리는 게 사실 되게 좀 힘들긴 한데 계속 하고 싶고요. 상황이 된다면 계속 하고 싶고 그리고 좀 밝은 그림들도 좀 많이 그리고 싶고